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좋은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복 씨가 태영호 의원을 변호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민복 씨는 탈북자로서 북한에 풍선 보내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탈출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탈출했다가 거기서 다시 김영삼 정부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최초의 아마 탈북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는 탈북자를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탈북자를 받는 식으로 정책 전환이 되는데 그 덕분에 농업기술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북한으로 아주 싸게 빨리 풍선을 보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마 요새도 북한에 풍선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줄기차게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은 풍선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정직하게 이런 운동을 하는 분인데,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에 대한 질투와 인간본성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아주 잘 쓴 수필처럼 느껴졌습니다. 질투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 공산주의다. 만사 부정적인 질투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명언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신사적인 탈북 인사들의 모임에서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이 다수였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심한 비평을 목도하였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인테리 출신 탈북 인사가 그런다. 너무 심하기에 태영호를 대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려 하였지만은 정작 태영호 측에서 무반응하여 중단되었다.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태영호까지 세 번째이다. 조명철, 지성호, 태영호이다. 이들 중 태영호는 선출직이 아닌 지역구에서 당선된 첫 사례이다. 탈북자가 남한 사회의 중추 위치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탈북자 모두의 긍지이다. 하지만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탈북자 사회의 최초로 큰 홈페이지가 탈북자 동지회의다. 자유 게시판에 주필이 될 만큼 글을 많이 올리다가 끝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실명이 아닌 조건을 이용한 질투성 막말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나와서인지 조회수는 급격히 하락하여 유명무실하여졌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낙마시켜 추방시키다 못해 망명지인 멕시코에까지 따라가서 도끼로 암살했다. 스탈린에 비해 하늘 같은 학식을 지닌 트로츠키에 대한 질투이다. 김일성 역시 박헌영을 미제 간첩으로 몰아 죽일 만큼 질투하였다. 와세다 대학을 나온 박헌영에 비해 중학교도 못 나온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용이 된 남한이 선진국에서나 열 수 있는 88 서울 올림픽을 저지하려 수백 명을 폭사시킨 김현희 칼기 사건 또한 2002년 서울 월드컵이 한창일 때 서해상에서 도발을 일으켜 참수리호를 격침시킨 것도 북한의 대표적인 질투의 표현이다. 여기에 김현희 칼기 수백 명 죽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15명이 승무원 승객까지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한다.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전에 기록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질투로 인한 것이다. 재물 사건으로 질투가 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또 자신보다 전장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둔 다윗을 질투하여 사울 왕이 그를 악착같이 죽이려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 속담 역시 성경과 같이 인간 본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질투심에 불을 지르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만사 부정적인 질투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질투로 성공하고 괴멸한다. 질투는 인간 모두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질투를 칭찬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수양이자 인격이며 선지국으로 가는 길이라 본다. 참 잘 쓴 글입니다. 문법적으로 군더더기가 없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문단이 참 근사합니다. 질투는 인간 모두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질투를 칭찬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수양이자 인격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자, 논어, 공자의 말씀을 모은 논어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겸손해지기가 더 쉽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겸손해지기가 더 쉽다. 이 말과 지금 이민복 씨의 말이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원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질투,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질투하고 원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부자가 노력해야 된다. 부자가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부자가 겸손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겸손해지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 힘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선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투는 인간 모두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질투를 칭찬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수양이자 인격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수양, 인격은 한 개인의 노력이지만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자본주의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공산주의의 질투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수정해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자본주의 체제가 모든 지표에서 더 평등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부의 배분에서 평등한 나라 랭킹 한 20, 30등 안에 들어가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체제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에는 한 사람만 인간답게 살고 최고 존엄이라면서 다른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2,500만이 노예고 한 사람만 인간답게 산다. 최악의 불평등. 통계를 보면은 사회주의 체제,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북한, 중국, 베트남,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런 체제입니다. 이런 쪽보다는 대한민국이 부의 분배를 더 평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복 씨가 지적한 대로 질투는 인간 모두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질투를 칭찬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수양이자 인격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 본다. 대한민국은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노력을 해야죠. 가난한 사람이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자가, 즉 잘 나가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더 쉽다고 했습니다. 공작가. 감사합니다.